제너럴 셔머너 사건, 아마 구한말 개화기 역사책 속에서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1866년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으로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며 발포, 강금 등의 만행을 저지르다 주민들의 공격을 받고 배가 불에 탄 사건입니다. 그리고 5년 뒤 미국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미국은 불에 탄 제너럴 셔머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조선이 아니라 중국 청나라에 배상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중국이 조선의 종주국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의 겁으로 배상 문제는 우야무야되고 맙니다. 그 뒤로 미국이 조선에 제너럴 셔머너 배상을 정식 청구한 바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이야 어찌됐건 조선 땅 평양에서 미국 배가 불태워졌고 미국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모두 살해된 사건인데 배상을 요구하려다 못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어떤 나라도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들이 되고 곧바로 전쟁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나고 20년이 지난 뒤 미국은 군인인 조지 포크라는 사람을 주한미 대리공사로 임명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셔머너 사건과 관련해 조선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은 지 3년 만에 말입니다. 하지만 조지 포크라는 분은 그 당시 조선의 상황과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항변하며 미국 정부의 배상 문제 명령을 포기시킵니다. 조선인들이 셔머너를 약탈한 것이 아니다. 조선인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조난당한 외국 배들을 자신들의 비용과 인력으로 구조한 후 잘 보살펴 돌려보낸다. 제너럴 셔머너가 만일 조난을 당했더라면 조선 정부로부터 그러한 관대한 조처를 받았을 터다. 서해상에서 중국 배, 동해상에서 일본 배가 조선 당국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귀환한 사례는 수천 건에 이릅니다.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조선을 향해 셔머너가 무력 도발을 한 것인데 어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조지 포크는 그렇게 미국 정부에 반론을 제기하고 항변했습니다. 미국 공무원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분이시죠. 미국 정부는 조지 포크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여겼는지 배상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조선 정부가 셔머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배상 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된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였고 선교사 외교관 군인은 그 제국주의 천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류에 정면으로 맞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약자였던 조선의 사정과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조선을 사랑했고 정론직필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조지 포크의 일화는 한때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미군장 교역 모티브로 세간의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미국인 조지 포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개항 초기 조선의 근대화와 자주 독립을 위해 젊음을 바쳤으나 조선으로부터는 추방당했으며 청나라로부터는 모략당했고 본국 정부로부터는 해임당했던 분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포크는 일본인 부인과 결혼해 무역회사 경영과 대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1893년에 3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불행하게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조선을 사랑한 비운의 의인 조지 클레이턴 포크라는 분에게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언론인이나 관료 중에도 진실을 말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정론 직필뿐만 아니고 언제나 사회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응원하는 공무원과 언론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